자, 칠판 한번 보자. 여기에서도 이게 하이데거 나오는 게 너무 내용이 추상적이라서 어려울 수 있어서 앞에 좀 정리를 해줄 거야. 얘가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주인공이 하이데거예요. 하이데거의 존재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이게 어차피 철학은 있잖아. 일단 반복이 많고 어차피 사람 이름 나오는 건 뭐다? 대조가 많다. 그지?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야. 유물론이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얘하고 대조되는 게 뭐냐면 주관적 관념론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게 철학의 대립구조가 제일 잘 나오는 대립구조가 이거야. 유물론이라고 했을 때 요 유자가 무슨 유자냐면 얘가 오직 유자야. 그리고 물은 어때? 물질이란 뜻이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유물론이 뭐냐면 모든 걸 다 물질로 환원해서 생각하는 거야. 인간의 정신도 물질이다.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어차피 모든 건 다 물질이다. 그래서 얘가 유물론이라고 불러. 오로지 물질밖에 없다. 이 뜻인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거는 모두 뭐다? 물질이다 생각해. 됐죠? 그럼 이제 얘하고 반대되는 게 바로 뭐냐? 관념론이야. 그럼 얘 말은 무슨 말이야? 모든 건 관념이다. 모든 건 정신이다. 알겠지? 그지? 그래서 철학에 가장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틀 두 가지가 요거야. 물질이냐 정신이냐 하고 두 가지가 대립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유물론이랑 그리고 주관적 관념론이 있어요. 근데 누가 등장하는 거냐? 하이데거가 등장을 해. 그래서 하이데거는 너네 둘 다 틀렸어 라고 하는 거야. 앞에 거 유물론이랑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야? 주관적인 관념론이랑 둘 다 비판하는 거야. 알겠죠? 됐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잘 봐봐. 지금 유물론을 왜 비판하는 거냐면 야 너네 모든 건 다 물질이라 그러면 그럼 인간도 똑같이 물질이면 인간하고 이런 책상하고 이런 모든 걸 다 똑같다고 어떻게 할 수 있냐.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물질이라고 할 수 없다. 인간은 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야.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 알겠지? 인간만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물질로 환원이 안 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물질이랑 인간하고는 다르다. 왜냐면 얘네들은 모든 거 인간 정신까지도 다 물질이라 그랬거든. 그죠? 근데 얘는 다르다는 거야. 됐지? 그리고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 알겠죠? 왜냐면 하이데거라는 사람 자체가 무슨 철학자냐? 실존주의 철학자거든? 알겠지? 실존이 바로 뭐야? 내 존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봐. 자아성찰을 하는 존재잖아, 인간은. 그지? 그게 바로 내 존재 생각하는 거. 됐죠? 자, 그러면서 너네 틀렸다 그래. 그리고 얘 보고 왜 틀렸다고 하냐면 얘는 있잖아. 모든 걸 다 관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으면 외부 대상이 있잖아. 그러면 그 외부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그게 바로 주관적 관념론이거든. 됐죠? 근데 하이데거가 봤을 때는 있잖아. 얘는 있지 너무 인간 정신 중심이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인간 정신 중심이야. 얘네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느냐 하는 그것만 봐.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봐.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이데거는 야, 그딴식 아니야. 우리는 있잖아. 인간이랑 그 대상은 서로 뭐 받는 방식?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관계 맺는이에요. 됐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얘는 너무 물질만 봤다. 그죠? 그러니까 야, 인간은 물질로 환원이 안 돼. 그지? 그리고 얘는 어때? 너무 인간 중심만 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왜 인간으로 중심으로만 생각해? 얘도 고려해야지. 인간하고 얘하고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대상은 다르게 드러나는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누가 나오냐? 하이데거라는 애가 나와요.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 뭐가 나오냐면 용어 구분을 해야 돼. 여기에 보면 존재자라고 나오고 그리고 존재라고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현존재라고 나와. 세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 요 세 가지 단어의 의미 구분이 돼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봐봐. 존재자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존재가 있고 그리고 현존재가 나와. 그럼 여기에서 현존재는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 얘는 인간이야.
알겠지? 그지? 현 존재가 바로 뭐다? 인간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존재자랑 존재가 있는데 존재자로만 옛날 철학들은 봤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과거 철학들이 있잖아. 그러한 인식의 대상으로만 그걸 바라보는 거야. 알겠죠? 그게 바로 존재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망치, 책상이 있다. 그럼 얘는 책상으로만 봐. 그죠? 그리고 망치로만 봐. 그지? 뒤에 이거 읽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자, 근데 존재로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누구냐? 하이데거거든. 그래서 칠판 봐. 이거는 존재 방식이라는 걸 뭐 하는 거냐? 고려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칠판 봐. 요 존재 방식은 바로 어떤 거냐면 인간과 맺는 뭘 고려하는 거야? 관계를 고려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문제 중에 자전거 얘기가 나오거든. 옛날 철학은 있잖아. 그냥 자전거면 자전거로만 보는 거야. 알겠죠? 그지? 다른 걸 안 봐. 그냥 자전거. 그죠? 자, 근데 뭐냐면 하이데거는 뭐냐? 존재를 봐야 된다. 그럼 자전거의 존재 방식을 봐야 돼. 그리고 존재 방식에 따라서 그 존재 방식이 달라지잖아? 그럼 다르게 인식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처음에는 뭐로 볼 수 있어? 고장나지 않았을 땐 그냥 어때? 수단? 그리고 내가 등하교 하는데 쓰는 뭐가 되는 거야? 수단과 도구야. 근데 얘가 고장이 난 거야. 그럼 고장이 나면 어때? 등하교 하는데 못 쓰잖아. 그치? 그럼 그걸 또 그렇게 보게 되고. 그죠? 그리고 봐봐. 이 책상도 똑같아. 내가 이걸 뭐 할 때 쓸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어떠니 공부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어. 하지만 어때?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새끼들은 여기서 들어누워서 자잖아요. 알겠죠? 그죠? 아, 이동화야? 그럼 이동화가 여기서 들어누워서 자고 있다. 그러면 이동화하고 책상의 관계는 뭐가 돼? 침대와 이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하고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존재는 어때? 다양하게 드러난다는 거야. 알겠지? 그게 바로 뭐다? 하이데거의 생각이다. 됐죠?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약간 또 어때? 하이데거도 살짝 너무 인간 중심으로 보는 느낌 있지? 알겠지? 그치? 하이데거도 너무 인간 중심으로 보는 느낌 있어. 그래서 하이데거가 어때? 마지막에 비판을 받게 되는 거야. 알겠죠? 됐지? 그래서 여기에서 디테일들은 글을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1문단부터 봅니다. 자, 그럼 1문단에 지금 뭐 나와? 유물론이 나와 있죠? 그럼 봐. 유물론이라는 건 그래서 한자 아까 알려줬죠? 오직 물질밖에 없다. 세상의 본질은 뭐다? 밑줄 물질이다. 모든 건 다 물질밖에 없어.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 플러스 의식 아까 얘기했죠? 인간 정신도 다 물질이라는 거야. 의식, 정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니까 물질의 산물이기 때문이라 산물이라고 보는 입장인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끊어. 근데 주관적 관념론이라는 것은 뭐냐? 오직 관념밖에 없어. 이거는 정신밖에 없는 거야. 세상의 본질은 뭐야? 정신이야. 알겠죠? 그래서 대조되는 단어 보이죠? 앞에는 물질, 얘는 정신인 거야. 그럼 세상의 본질은 정신이고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거.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봐봐봐. 잘 들어. 요 관념론이 말하는 건 이런 거야. 얘는 원래 존재하는 애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얘가 어때? 존재하는 거. 내가 의식하니까 존재한다는 게 관념론이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주관적 관념론은 이런 거야. 봐봐. 우리가 봤을 때는 책상은 여기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교실에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거잖아. 그럼 모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책상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내 관념에서 인지를 못한 거잖아. 그럼 없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관념론은 어떤 거냐? 우리가 대상을 인지하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것만 존재하는 거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게 바로 뭐야? 관념론이야. 알겠죠? 좀 또라이 같은 생각이지.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자, 근데 이제 하이데거 앞에서 끊어. 하이데거는 뭐라 그랬어? 둘 다 거부해. 됐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유물론은 뭐가 문제냐? 인간을 다른 대상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걸 비판해. 왜냐면 하이데거는 인간은 물질이 아니거든. 왜냐면 인간은 어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다음에 나오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다른 대상하고 달라. 아까 얘기했지만 동물도 이런 걸 못합니다. 알겠죠? 오로지 인간만이 뭐가 가능해? 내 존재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어. 됐지? 이게 바로 인간이 다른 거랑 다른 거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또한 앞에서 끊어.
또 하나 앞에서 끊어. 그럼 이제 앞에는 누구를 비판한 거? 유물론을 비판한 거고, 그리고 이제는 뭐 나와? 관념론 비판하는 게 나오겠죠? 그럼 관념론은 뭐가 문제냐?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한 관념론. 여기까지가 관념론이야. 알겠죠? 관념론은 뭐라 그랬어? 우리 봐봐. 요 책상은 내 의식하고 뭐 돼 있어? 분리돼 있어. 근데 그 책상이라는 관념이 내 머리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걸 탐구하는 게 바로 주관적 관념론이거든. 그럼 이러한 관념론은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 그는 밑줄, 이게 중요해.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 의해서 구성되는 건 아니다. 알겠지? 하이데거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죠. 사물의 의미는 우리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근데 관념론은 너무 인간 중심으로 봤잖아. 그러면서 얘는 뭐 보라 그랬어? 그 밑에 거 비출거야 되겠다. 요거죠? 사물이 뭐 하는 방식? 존재하는 방식을 봐라. 됐지? 그래서 잘 들어. 요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게 뒤에 오는 무슨 단어하고 연결되냐? 존재 그 자체를 봐야 된다는 말하고 연결되는 거야. 되지? 그럼 존재하는 방식을 봐야 된다 그랬대. 그럼 그는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A가 아니라 B고 주죠? 사물의 의미 지각에다 세모해놔. 하이데거 생각은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게 아니라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 맺는가에다 비출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칠판 봐. 인간과 대상이 뭐 하는 거?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야. 알겠죠? 됐죠? 관계 맺는가에 따라서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아까 얘기했지? 책상에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지만 책상에서 자는 애도 있고 책상에서 노름을 하는 애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랑 맺는 관계에 따라서 사물의 의미는 뭐 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대. 그래서 A 밑줄에 나오잖아.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거다. 알겠지? 그 말이 무슨 말하고 똑같아? 요거야. 대상하고 인간이 뭐 하는 거? 관계 맺는 거에 따라서 대상의 의미가 드러난다. 알겠죠? 됐지?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맺는, 사물과 맺는 관계에 따라서 우리 봐봐봐. 자, 우리 집에 뭐가 있어? 밥그릇이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밥을 담아 먹으면 밥그릇이야. 하지만 거기다가 커피를 담아 먹으면 또 어때? 찻잔이 될 수 있고, 그죠? 머그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다른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맺는 관계에 따라서 사물의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1문단인 거야. 됐지? 자, 그리고 2문단. 그래서 2문단이, 잘 봐봐. 요거 의미 구분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단어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럼 봐봐. 그는 있잖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잘 들어. 존재자는 뭐냐면 이거야. 칠판, 지우개, 분필. 얘네들이 다 그냥 존재자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애들이 바로 누구냐? 형이상학자. 그래서 요렇게만 봐야 얘를 주된 논제 대상으로 삼은 애들은 바로 누구냐? 형이상학자야. 자, 그럼 형이상학자들을 뭐 했대? 하이데거가 비판했대. 자, 그리고 잘 들어.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철학에서 어떤 거냐면 얘네들은 있잖아. 이거잖아. 누구 떠올리면 돼? 플라톤을 떠올리면 돼. 이데아. 이런 거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건 철학에서 보통 어떤 거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냐? 이성으로만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뭐가 아니야? 경험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경시하는 애들. 알겠죠? 이성 중심, 논리 중심 이런 거야. 그래서 경험이나 감각 같은 것들을 경시하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 형이상학자들이라 그래. 알겠죠? 그럼 우리 반대말 들어봤지? 형이상학의 반대를 뭐라 그래? 형이하학이라 그래. 그래서 철학에서 형이하학이라는 게 어떤 거냐? 얘랑 대조야. 그래서 얘네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 내 경험과 내 감각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애들인 거야. 걔네들을 형이하학이라 그래. 알겠죠? 형이상학은 이데아만 계속 봐. 내가 보지도 못하는 이데아만 자꾸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성으로 떠올리고 논리로 생각하고 그게 바로 형이상학이야. 됐지? 그래서 칠판 봐. 얘네들이 잘 들어. 그럼 존재자를 뭐로 삼은 거? 인식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럼 얘네들이 존재자를 볼 때도 봐봐.
경험하는 걸 고려하지 않은 거야. 알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때? 분필이라는 존재자. 그럼 존재자로만 보는 건 분필 하고 이걸 이성으로만 생각해. 이걸 써보고 내가 이걸 막 나하고 맺는 관계를 생각하고 이게 아니야. 알겠죠? 우리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거야? 경험이나 감각이 깔려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형이상학자들은 있잖아. 그런 거 안 보는 거야. 이 분필을 뭐로만 생각해? 머리로만 생각해요. 알겠죠? 그걸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성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됐지? 그게 형이상학이야. 그럼 얘네들을 비판하면서 존재자의 드러남. 그래서 밑줄고 존재자의 드러남에다 밑줄 긋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존재 방식. 존재자의 드러남을 다른 말로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존재자의 드러남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라 그런 거야. 됐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요거야. 인간과 맺는 관계를 고려하는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과 맺는 관계는 우리가 뭘 통해서 드러나? 경험과 감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됐지? 그래서 딱 대비돼. 형이상학은 경험, 감각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되는 애들이야. 그죠? 근데 하이데거는 뭘 밑바탕으로 깔아? 이런 걸 밑바탕으로 까는 애야. 그지? 그래서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래. 그럼 이때 잘 들어. 드러난다에다 밑줄 긋고. 그럼 드러난다라는 말은 뭐냐?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는 거야.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 드러난다는 게 이거야. 봐봐봐. 이런 분필이라는 존재자가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어때? 요 분필로 판서를 하고 있어. 글을 쓰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맺는 방식에 따라서 분필에 뭐가 드러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 말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쓴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인간 체크. 인간은 뭐랑 연결해? 현존재. 알겠죠? 그래서 너네 착각하면 안 돼. 인간은 얘야. 오로지 인간만이 뭐가 되는 거? 현존재가 되는 거야. 알겠지? 다른 애들은 현존재가 못 돼요. 오로지 인간만이 현존재가 돼. 현존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존재에 대해서 뭐 삼을 수 있어? 문제 삼을 수 있어. 그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인간만이 자기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알겠지? 그치? 인간만이 자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 제기가 가능해. 그럼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과제야. 자, 그래서 칠판 봐.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철학의 주된 과제가 된다. 알겠지? 그치? 그럼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거. 됐죠? 그럼 잘 들어. 그럼 여기에서 존재 물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잘 봐. 이거랑 연결돼. 잘 들어. 요게 이거야. 시간하고 연결되는 거야. 우리 봐봐. 오로지 인간만이 있잖아. 현재, 과거, 미래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존재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생각을 하잖아. 너네도 마찬가지. 내 현 상태, 내 현 성적, 내 모의고사 해서 내가 객관화가 잘 되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 내 과거도 생각하고 내 현재도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봐봐봐. 진짜 객관화가 잘 되는 애들은 올해 어때? 모의고사를 쫙 한번 봐. 그지? 먼저까지 6월 평가원까지 딱 보는 거. 9월까지 한번 딱 보는 거야. 그럼 기존에 내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객관적 지표. 그지? 그리고 플러스 현재 상황. 그죠?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 요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원서를 쓰지 않습니까?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인간은 뭐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거야. 그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만나. 우리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상호적이라 그래. 얘네가 함께 만나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우리 너네도 마찬가지. 너네라는 인간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과거의 성장. 과거의 내 노력, 그지?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내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내가, 봐봐, 미래에 대해서 내가 그리는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통합돼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잖아. 알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하이데거는 바로 뭐야?
인간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렇게 존재 의미에 대해서 묻는 거. 나라는 존재 무엇인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게 바로 뭐다? 궁극적으로 철학의 주된 과제가 된다. 라고 한 거야. 알겠지? 이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됐죠? 동물은, 봐봐. 동물은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 동물은 뭐만 있어? 요거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만 있죠. 그지? 오늘 딱 그 순간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시간성 인식을 못 한단 말이야. 인간만이 오로지 어때? 이런 걸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와요. 잘 봐. 하이데건 있잖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는 자, 세모에 직선적이다. 세모에. 그냥 이렇게 봐봐. 직선은 이거야. 과거에서 현재 가고 미래 가. 그죠? 그럼 이렇게 직선으로 흘러가. 직선으로 흘러간다는 건 무슨 말이야? 현재에서 과거로 빠꾸 이런 거 생각 같은 거 못한다는 뜻인 거야. 됐죠? 근데 우린 아니잖아. 계속 연결하는 거야. 알겠죠? 옛날 생각도 나고 막 후회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내 꿈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상상도 하고 모든 걸 하는 게 다 바로 인간이다. 그지? 그래서 직선적에다가 세모하고 상호의존적 동그라미, 동시적 동그라미. 알겠죠? 현재, 과거, 미래가 오히려 동시적으로 생각이 돼. 알겠지? 그지? 됐죠? 우리 봐봐봐. 자, 너네 지금 어디 앉아있어?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스카에 앉아있다. 됐죠? 그럼 스카에 앉아서 공부만 하면 좋죠? 그럼 현재 스카에 앉아있는 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과거에 내가 공부했던 거랑 후회되는 것들 이런 것도 동시에 생각하고 그리고 플러스 내가 수능날 찍은 거 다 맞는 것도 상상하고 알겠지? 그지?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동시에 할 수 있잖아. 됐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말인 거야. 그럼 이런 관점 바탕으로 존재를 시간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 그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에 통합된 구조에서 이해가 돼. 그럼 존재자가 과거에 어떻게 드러나 왔는지, 현재 존재자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상하는지 함께 섞이면서 존재자가 드러나는 거야. 그럼 그는 존재를 시간 속에 드러나는 사건이자, 여기 너무 중요하다.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시간 속에 드러나,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 뭐야? 변화하는 것. 변화 미출고. 너무 중요한 말. 알겠지? 시간 속에 드러나는 것이자 변화하는 거야. 그래서 칠판 한번 봐. 예전에 형이상학자들은 있잖아. 그냥 존재자만 보잖아. 그럼 이렇게 존재자로 볼 때 이 존재자의 의미라는 것은 고정돼 있는 거야. 불변하는 거야. 왜냐면 이성으로만 보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나는 어때? 이 존재는 내가 맺는 관계나 방식에 따라서 그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변적인 거지. 알겠죠?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존재는 시간이다라는 그의 말에서 시간을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본 그의 입장이 드러난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런 시간 구조 속에서 현존재가, 그럼 현존재 밑줄 긋고 쓰자. 현존재는 무조건 누구야? 인간. 알겠죠? 현존재는 바로 인간인 거야. 됐지? 그럼 현존재가 있잖아. 뭐에 대해서 지금 봐봐. 우리 인간은 뭐에 대해서 인식하는 존재야?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는 존재야. 알겠지? 그지?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 거기 이 말 나오죠? 삶의 무슨 성? 유한성이라는 말. 알겠지? 그지? 그러면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서 그럼 봐봐. 죽음을 인식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랑 관련할 수 있는 거야? 내 존재 물음을 항상 얘랑 연결해서 하는 거야. 알겠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봐봐. 선생님이 그냥 무조건 진리로 말할 수 있는 건 우린 언젠가 다 죽는다잖아. 알겠지? 그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 그죠? 오케이? 너네 잠깐 손흥찬 죽음에 대해서 언제부터 생각했어? 그 원래 성장 단계에 그게 있어요. 알겠지? 선생님은 아직도 생각나.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 잠자기 전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만 생각하면서 잠을 잤어, 내가. 아, 왜? 왜냐면 잠들기 전에 계속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잠에 들었거든.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무슨 이상한 사람 같니?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인간 존재는 어차피 어때? 유한한 존재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네 봐봐. 여기서 죽음 그러니까 뭔가 너무 안 와닿을 것 같은데 우리 현존재 지금 봐봐. 인간 살아가면서 너네 봐봐. 나중에 고민한다고 생각해봐. 나 지금 이제 어때? 19살이야. 자, 20살이야.
어떤 애가 뭘 가려고 한다. 나 의대에 가고 싶다. 그지? 그럼 19살, 20살, 21살, 22살, 23살. 점점 나이 먹어가요. 근데 지금 어때? 삼수, 사수를 하는데도 지금 자꾸 안 되고 있는 거야. 나이는 먹어가.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봐봐. 삶이 유한하다라는 게 이거잖아. 시간이 유한한 거. 그럼 내가 지금 더 공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알겠지? 이 상황에서 포기를 할 것이냐. 더 도전을 할 것이냐. 이런 거 다 뭐 제약에서 생각해. 유한한 삶 속에서 생각하는 거지. 알겠지? 그지? 죽음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어차피 존재 물음은 다 삶의 뭐하고 연결? 유한성하고 연결이야. 그지? 20대 때는 또 뭔가 이 21살, 22살, 이게 되게 크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지? 너네 나중에 봐봐봐. 40 넘어가지 41, 42 이런 거 크게 느낌 없어요. 근데 20대 때는 봐봐. 23살, 25살만 해도 엄청 2살이 큰 차이 나는 것 같이 느껴져. 알겠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2년을 더 공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야 진짜 다른 애들은 몇 년 안 있으면 졸업해가지고 취직할 텐데 야 제 친구는 하이닉스 들어가가지고 한 달에 돈 얼마 번다는데 막 이런 생각 들고 하면서 내가 공부를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내 꿈을 계속 쫓을 건지 말을 건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됐죠? 그게 바로 요 말이에요. 됐지? 이게 유한함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 유한함이라는 건 이거예요. 시간이 어때? 어차피 유한한 거 무한대로 있지 않잖아.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 고민을 시간과 관련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나 진짜 지금 1년 더 하면은 재수 더 하면 될까 안 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나 군대 갔다 오면은 몇 살이고 남학생들은 다 그 고민을 해요. 군대 갔다 오면 몇 살이고 그럼 몇 살이고 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갔다 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부하고 하면 27살. 그리고 선생님이 학원에 수능 끝나고 이제 학원에 찾아오는 모든 남자애들이 나한테 다 그 소리를 다 똑같이 해. 알겠지? 이번에 삼수해가지고 약대 간 애도 똑같아, 걔도. 야, 1년 더 할 거니? 제가 의대 가려고 그랬는데 약대 갔거든? 1년 더 할 거니?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 몇 살인데, 자, 이제 군대도 가야 될 것 같고, 군대 갔다 오면 몇 살이고, 그 다음 몇 살이고, 그 다음 몇 살이고, 근데 1년 더 한다고 막 계속 그 고민을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알겠지? 그지? 그게 바로 이거야.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맨 밑에 문단 잘 봐. 그는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자, 세모 해나 동떨어진 세모, 정적인 실체 세모 이렇게 간주하고 분석하려고 한 게 바로 무슨 철학이야? 서양의 전통 철학 세모해나 전통 철학에다 세모해 이걸 비판하면서 현 존재에게 현 존재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 인간이라 그랬죠? 인간에게 도구로 쓸 수 있는 존재자는 있잖아. 현 존재하고의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여기가 되게 중요해. 관계 맺는 방식. 자, 그래서 칠판 봐. 내가 이렇게 관계 맺는 방식이라는 건 어차피 뭘 기반으로 하는 거야? 경험, 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 뭐하고 뭐가 있는 거냐? 손 안에 있음이랑. 그래서 두 가지 구분을 해야지. 뒤에 문제도 그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눈앞에 있음. 요렇게 둘로 나눠. 알겠지? 손 안에 있는 거랑 눈앞에 있음이야. 자, 그럼 잘 봐. 이 손 안에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거기 나오죠? 뭔가 객관화된 대상이 아니야. 그냥 특적인 목적과 용도로만 인식하는 거. 그게 바로 손 안에 있는 거야. 됐죠? 그럼 망치. 그럼 여기 뒤에 보면 망치 나와. 그럼 그 망치에 어때? 망치에 뭐가 있겠어? 이게 도구적인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로만 보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끊어. 후자는 뭐냐? 그럼 얘가 바로 다른 말로 무슨 맥락인 거냐? 도구적 맥락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도구적 맥락에서 벗어나 뭐로 인식되는 거냐? 얘가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는 게 바로 뭐야? 눈앞에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뭘 예로 들었냐? 망치를 예로 들었어. 그럼 우리가 망치로 못을 박아. 그러면 못 박을 땐 어때? 그냥 도구로만 보는 거야. 알겠죠? 객관화된 대상이 아니야. 그냥 못 박는 행위에 집중해. 그게 바로 손 안에 있음. 됐지? 자, 근데 지금 이때 망치는 손 안에 있음으로 뭐야? 현 존재하고 관계를 맺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 망치는 현 존재에게 뭐가 돼? 쓸모 있는 도구가 돼. 됐죠? 근데 한편 앞에서 끊어. 망치가 부러져. 못 쓰게 돼. 그럼 그건 쓸모 있는 도구가 아니야. 인식의 대상이 돼. 그지? 얘는 쓸모 있는 도구가 아니라 눈앞에 있으면 내가 바라보는 인식의 대상이 된다. 됐지? 자, 그래서 눈앞에 있음으로 관계를 맺어. 그럼 도구로 쓰이던 존재자, 즉 도구적 존재자가 기능을 못하잖아.
그럼 관계가 달라지는 거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존재는 있잖아. 달라지는 거야. 알겠죠? 그죠? 고정된 실체가 아닌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이 뭐로만 봐? 눈앞에 있음으로만 보려고 했대. 자, 그래서 칠판 한번 봐. 지금 요렇게만 본 게 전통 철학에서 이렇게만 보려고 했다는 거야. 됐죠? 이걸 안 본 거. 알겠지? 이거는 뭐로 느끼는 거야? 감각과 경험으로 느끼는 거잖아. 됐지? 근데 자꾸 그냥 인식만 하려고 그랬어. 그것도 뭐로만? 이성적으로만. 됐죠? 이렇게만 보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다음 페이지 대부분의 사물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게 아니야. 손 안에 있음으로 뭐 된다? 이 단어 중요. 경험에다 비출. 그지?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경험이야. 손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경험을 해. 됐죠? 그럼 이런 주장을 통해서 존재자가 드러내는 방식이 있잖아. 다양할 수 있음을 드러내었대. 됐지? 그래서 봐봐.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어때? 다양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자, 이제 다음 문단.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자, 그럼 다시 한번. 현 존재는 오직 누구밖에 안 돼?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은 세계 이해하는 틀을 갖고 있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실존적 지평이라 그런대. 그럼 이거를 갖고 존재자는 이런 실존적 지평 속에서 드러나.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속에서 뭐가 드러나? 존재자가 드러나죠. 그는 있잖아. 이성을, 아까 얘기했었죠? 전통 철학은 이성 중심이야.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이 지성적 사유를 통해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 한다고 비판을 해. 자, 그럼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하이데거가 비판을 한 애들이 바로 누구야? 서양의 전통 철학이죠? 얘네가 아까 형이상학하고도 연결돼. 너무 이성만 봐. 그리고 너무 뭐 중심이야? 지성 중심인 거야.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 자체를 잘 뭐하지 않아? 고려하지 않은 애들이야. 그지? 근데 하이데거는 어때?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손 안에 있음으로 느끼는 게 바로 경험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얘는 하이데거는 자꾸 뭐야? 경험이랑 연결 지으려고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다음 문장 나오지 예시. 우리가 붉은 꽃이라고 부르는 꽃은 생명이 내한텐 회색으로 보일 수 있어. 따라서 이 꽃이 붉다라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근거는 밑줄 감각을 통한 경험. 그러니까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각, 경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애야. 알겠죠? 됐죠? 자, 그리고 이처럼 현상을 현 존재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 그럼 밑줄 그어봐. 현상적인 게 결국은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요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만 만날 수 있다 그래.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진리론인 대응설이 있거든. 자, 그럼 봐. 여기 대표적인 게 대응설이라는 게 있어. 그럼 잘 들어? 그럼 얘도 뭐 중심이겠어? 이성 중심으로 보는 거겠죠. 그지? 자, 그럼 대응설은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 갖고 있고 참이면 갖고 있으면 참,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래? 거짓이라고만 봤대. 알겠죠? 근데 대응설도 결국은 뭐 중심이다? 이성 중심으로 보는 거다. 됐죠? 자, 그런데 하지만 앞에서 끊어. 얘는 이걸 비판해.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객관적인 실체만 있는 게 아니야. 만남 속에 드러나는 존재자야. 그래서 칠판 봐. 만남 속에 드러나는 존재자가 앞에 거랑 뭐하고 연결돼? 손 안에 있음하고 연결되는 거야. 경험을 통한 거. 그지? 하지만 그가 현상이, 자, 주의할 점. 내가 현상을 보잖아. 근데 그 현상이 있잖아. 존재의 뭐는 아니라고 한 거냐? 전부는 아니야. 알겠죠? 그죠? 이게 존재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 거냐면 봐봐봐. 내가 이렇게 현상, 봐봐. 현상적인 건 뭘 통한 거야? 감각과 경험을 통한 거죠? 근데 어차피 하이데거는 인정을 해. 우리 인간의 감각하고 경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나 퍼펙트한 것도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있잖아. 존재가 전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드러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일부만 드러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감각과 경험은 퍼펙트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됐죠? 오케이?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 그래서 다음 문장에 나오지. 잘 봐. 그는 현상을 통해서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 밑줄 그어 은폐에다 밑줄 그어.
됐지? 전부가 안 드러나. 일부만 드러나. 그래서 대상은 있잖아. 드러남도 있지만 그 동시에 뭐도 있어? 은폐되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드러나는 것도 있고 은폐되는 것도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존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남으로써 다른 존재 가능성은 동시에 뭐 될 수밖에 없어? 은폐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숨겨지는 거. 알겠지? 아까 망치 예 들어줘도 이렇게 보잖아. 그죠? 그럼 이게 안 드러나는 거고. 그지? 그럼 이렇게 봐. 그럼 뭐가 안 드러나? 얘가 안 드러나는 거고. 알겠지? 됐지? 이렇게 드러남과 동시에 은폐되는 부분도 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이데거는 20세기에 큰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로 인정된다. 그 이유는 그가 서양의 전통 철학에 기반이 된 형이상학을 새롭게 바라보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그래서 7번 봐. 형이상학, 서양의 전통 철학이 뭐하고 연결된다 그랬어 아까? 형이상학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얘를 비판한 거야. 얘는 너무 이성중심이야. 야, 너네는 너무 대가리로만 생각해. 그죠? 대가리로만 생각하지 마. 감각하고 경험을 해봐야지. 라는 걸 강조했던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존재를 바라보려고 했대. 그지? 자, 그럼 존재에 대한 그의 관점에 대해서 현존재 중심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대상을 구체적인 존재자로 여기는 걸 비판하기도 해. 그럼 요거는 뭐야? 하이데거에 대한 비판이죠. 왜냐면 사실 이것도 현존재의 감각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인 거잖아. 알겠죠?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이야. 근데 하지만 또 끊어. 앞에는 하이데거 마이너스, 뒤에는 뭐 나와? 플러스 나오죠? 세계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대상과 만나는 과정에서 존재자가 드러난다는 그의 주장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었다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다. 됐지? 뒤에는 긍정적인 측면. 알겠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문제 있잖아. 4번 봐봐, 4번. 5페이지에 쉽긴 한데 5페이지에 4번 한번 봐. 그래서 얘가 그 존재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거든. 그럼 봐봐봐. 철수가 매일 아침에 등교할 때 자전거 타고 가. 자전거를 밑줄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등교 위한 도구로만 인식이다. 밑줄거.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손 안에 있음. 알겠죠? 얘가 바로 손 안에 있음이야. 됐지? 도구로만 인식하는 거. 그런데 끊어. 어느 날 자전거 체인이 끊어져서 페달을 밟아도 바퀴가 돌아가지 않아. 이때 철수는 자전거가 더 이상 학교 가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지 못하게 됨을 깨달아. 그리고 밑줄 자전거를 자세히 살펴보며 종류, 재질, 바퀴 크기 이런 걸 파악해. 그럼 여기 밑줄 긋고 뭐라고 써? 눈앞에 있음. 됐죠? 요게 눈앞에 있음이야. 됐지? 자, 그리고 또 끊어. 그 후 철수는 자전거 수리점에 가서 자전거를 수리한 뒤 다시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했다.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 손 안에 있음. 요렇게.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는 문제가 있는 거. 이 정도 알면은 적절한 선택지는 금방 풀 겁니다. 됐지? 요건 스스로 하면 돼요.